안녕하세요. 저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는 독립자 박창세라고 합니다. 문화예술 큐레이션 플랫폼 안티에그와 집 근처 사무실, 집무실이 함께 만들고 기획한 대담 시리즈 출발선 뒤에 초조함, 그 첫 번째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출발선 뒤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는 선수들의 몸짓, 그리고 그 안에 응축된 긴장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앞서 달려나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멋진 도약을 위해서 웅크리고 계실 많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준비해 보았는데요.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요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다중자의 아이콘이죠. 출판계의 오프라 윈프리 김겨울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거창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또 이제 보고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겸 작가 겸 라디오 DJ로 일하고 있는 김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바쁘죠, 뭐. 오늘 그 체개발들 만부 판매도 네, 만부자산했습니다. 돈이 최고야. 어떤 일들을 하면서 주로 지내고 계세요? 네,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고 라디오 DJ 진행하고 있고 라디오 게스트도 두어 개 고정으로 하고 있고 영화 나레이션, 영화 프로그램 나레이션도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고 책 쓰고 있고요. 원고 연재 하고 있고 네, 뭐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기타 등등. 네.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님 하면은 약간 그 다중자, 정말 여러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이끌고 나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겨울님의 다중자와 직업인으로서의 겨울님, 그러니까 책 밖에 있는 겨울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스스로 소개해주신 것처럼 사실 겨울님을 한 단어나 혹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사실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이자 라디오 DJ이자 그리고 글 쓰는 작가이자 여러 행사를 종횡무진하는 진행자이기도 하면서 또 노래를 만들고 부르시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춤도 잘 추시고 피아노도 잘 추시고 독일어 공부도 하시고 정말 이게 다채로운 자아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. 이런 여러 가지의 캐릭터로 살아가는 게 본인의 성격과 잘 맞으신가요? 네, 저는 이게 저한테 잘 맞고 이게 다 다른 갈래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다 그냥 이렇게 통합된 자아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하고 라디오 하고 책 쓰고 하는 것도 다 언어를 다루는 일이고 피아노 치고 음악 만드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일이고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되게 막 엄청나게 분산되게 느껴지진 않고 물론 이제 각각의 일에 필요한 능력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크게 위화감이 있거나 되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다행이네요. 아무튼 저는 겨울님 책 읽으면서 너무 단단한 거예요. 문장들이. 저는 좋은 쪽 단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말과 글은 또 너무 다른 거잖아요. 그쵸, 말은 그쵸. 잘하는데 글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글은 너무 잘 쓰는데 말은 이렇게 좀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님은 둘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가지고 이 책 읽으면서 참 공평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로서의 김겨울은 어떠세요? 말하는 김겨울과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요. 일단 저는 제 자신은 저의 본령이 글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에게 조금 더 가깝고 더 오래된 자아는 글 쓰는 김겨울이에요. 글 쓰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익숙한 일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능력 같은 것도 파생되었다고 저는 느끼고요. 말하기는 조금 더 뭐랄까 먹고 살기 위해 발전시킨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? 네, 그런 좀 추후에 개발된 능력에 가까운데 사실 말하는 것도 글쓰기와 아예 연관이 없진 않잖아요. 언어 능력이니까. 맞아요.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쓴 것도 도움이 되더라. 뭐 이 정도의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
뭐 네. 둘 다 저죠. 둘 다 저고. 맞아요. 둘 다 저고. 근데 말하는 네. 게 뭔가 습득된 거라고 하니까 네, 저는 약간 뭔가 알 것 같은. 후천적으로 약간 그 방송을 위한 그렇게 개발된 게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느는 것도 있었어요. 그쵸. 네, 계속하면 늘잖아요. 그러면 지금 그 초반의 영상들 보면은 확실히 좀 나아졌다 그런 생각하시나요? 많이 나아졌고 비교가 안 돼서 못 봐요. 아, 진짜요? 네, 초반 영상들 보면은 그 제가 편집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제가 비문을 안 만들려고 편집을 막 단어 단위로 잘라서 한 적도 있고 하면서 많이 늘었죠. 저도 매번 하면서 그 감각되더라고요. 제가 그쵸, 좀 그쵸. 나아지고 있다는 게.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물론 대부분 나아집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장기하 씨가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그 새로운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가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출판계의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. 윈프리. 그래서 아주 잘 써먹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어떤 한 자리를 끌고 간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부담도 많이 되고 준비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진행자로서의 자아도 굉장히 잘 정착이 되신 것 같아요. 그 첫 떨림의 기억이 있을까요? 뭐 예를 들면 이 행사는 너무 크다. 근데 덜컥 받아버려가지고 네. 너무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? 어쨌든 제가 그래도 유튜브 활동을 몇 년 한 상태였고 여기저기 행사 진행도 많이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어디 가서 진행 가지고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되게 많이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때였는데 작년 4월에 그 JTBC에서 선거방송 유튜브 채널 네네. 진행을 제가 했어요. 네. JTBC 뉴스 채널을 선거날 진행을 한 거예요. 쭉 생방으로. 알고. 네, 생방으로. 그래서 동선도 막 있고 뭐 중간중간 대본도 다 있고 그거 중간에 또 JTBC 본방 연결도 있었어요. 그날은 진짜 좀 오늘 이거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 JTBC 뉴스 공식 채널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게 무슨 지선도 아니고 총선 방송인데 약간 미치겠는 거네요.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좀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실수 없이 네. 잘 끝났어요. 어떻게 대처하셨어요? 그냥 해야죠 뭐 어떻게.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. 아니. 김연아한테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냥 해야 시간 되면 주어진 대본대로. 네. 네. 그때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조금 일들이 약간 할만하네 약간 이렇게 되셨나요? 네, 그게 오. 좀 약간 레벨업하는 느낌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스킬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그쵸, 아닌데 그냥 경험적으로 태도적인 네, 측면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생겼죠. 좋네요. 그러면은 어떤 자아가 겨울 씨를 가장 긴장하고 또 움직이게 만드는지도 궁금해요. 긴장하게 만드는 거랑 움직이게 만드는 게 좀 다른 것 네. 같아요. 긴장하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방송하고 진행하고 이게 제일 긴장은 많이 돼요.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건 혼자 못하면 망치면 되는데 방송이나 진행은 이게 내가 못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신 초대 게스트와 막 이런 게 다 맞아요. 어그러지니까 방송 할 때는 항상 좀 긴장하게 되고 특히 생방송 할 때 생방 게스트 진짜 약간 미칠 것 같은 게 있어요. 약간 근데 겉으로 저는 긴장해도 티는 잘 안 나는데 그런 방송할 때 좀 긴장하는 게 있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유튜브 하는 게 적극적인 기획을 요구하는 매체다 보니까 기획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찍을 때도 되게 텐션을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막 야외 촬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유튜브를 할 때는 많이 몸이든 마음이든 써야 되는 게 있죠. 네. 글을 쓰는 건 되게 정적이고 혼자 하는 일이니까 맞아요. 아무래도 네 그래서 긴장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건 그런 쪽의 일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람 김겨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매체에 보이는 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잖아요. 보이지 않는 이면의 김겨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12월에 올라왔던 휴방공지 영상이 되게 좋았어요. 뭔가
그렇게 쉬겠다고 선언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특히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선보여야 하는 창작자로서 쉰다는 건 사실 그 내가 잊힐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을 그냥 네. 포기하고 하는 건데 맞아요. 그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. 두렵지 않으셨나요? 두려웠죠, 당연히. 네. 안 두려울 수가 없죠.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고, 근데 일단은 그 휴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. 몇 달 동안. 네. 그래서 12월엔 무조건 쉰다. 이 생각으로 11월까지 버틴 거예요. 11월까지 하고 딱 끝내고 쓰러져야지. 이런 생각으로 한 거여서 휴방이 너무 저한테 절실했고, 절실함이 두려움을 넘어선 지침이 약간 넘어선 거죠, 두려움을.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한두 달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조금은 있었어요.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고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고 좀 있었고 네, 그런 게 좀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휴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같은 휴방 영상에서 그 번아웃을 되게 여러 차례 겪으셨다고 하셨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.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아까 11월만 보고 달려가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몇 차례 번아웃을 느꼈을 때 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? 일단은 일을 줄이는 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번아웃을 어떻게 비벼서 지나가 보려고 이렇게 몇 차례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몸이 아팠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강제로 쉬는 거예요. 몸이 약간 셧다운을 하는 느낌으로 너 쉬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셧다운이 돼서 의도치 않게 쉬게 되고 막 강연 다 취소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어차피 쉬는 것 내 의지로 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몸이 아픈 것보다는? 네, 몸이 아파서 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좀 일부러 쉬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일을 줄이는 게 확실히 가장 큰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 일을 줄이는 것 자체가 불안으로 다가오진 않으세요? 불안하죠. 근데 되게 불안하죠. 제가 너무 뻔한. 아니.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맞아요. 들어요. 그게 초반에는 잘 근데 안 되는 안 돼요, 거예요. 안 돼요. 초반에는 막 다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못 쉬겠는 거예요. 저도 5월이 약간 진짜 5월은 진짜 그만해야지. 5월은 딱 지금 이거 계획한 것만 해야지 했는데 어제 또 의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그쵸.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하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. 그래서 12월에 들어온 일 다 거절했거든요. 진짜요? 한 9월, 10월부터 들어와요, 12월 일이. 근데 그때 이미 휴방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. 라고 한 3달 전부터 계속 거절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진짜 약간 마음 먹고 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죠. 근데 저는 아직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들어오면 다 받게 되더라고요. 그럼요. 저도 그랬어요. 초반에 그러셨어요? 그러다가 몇 번 아팠다니까요. 저는 아직 아프지는 않았고 약간 간당간당한데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 감정의 폭이 되게 크실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요동치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그냥 언뜻 한 거죠. 왜냐면 저도 책을 나름대로 독자로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섬세한 문장들을 많이 쓰셔서 감수성이 풍부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감정의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. 겨울님은 항상 그 외를 쫓아가면서 그런 게 느껴지고 저는 책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. 그래요? 네. 내가 이걸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래서 약간 견고하고 단단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사실 책에서 느끼신 그런 감수성이
없으면 쓸 수 아, 없는 그쵸, 거죠. 그쵸. 사실은 네.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걸 네. 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해서 그런 요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우 단정한 사용 설명서 같은 글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인데 일을 할 때는 기분 따라 일할 수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전 프리랜서니까 네네. 이제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. 내가 나의 감정이 너무 널뛰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충분히 빠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프리랜서로서의 능력이기도 하다고 요새 느껴요. 그래서 제 스스로 좀 노력을 하는 것이죠. 몇 년 차에 그게 되셨나요? 글쎄요. 그게 뭐 정확하게 몇 년 차에 됐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씩 개발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익숙해질수록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빠져 있을 수가 그쵸. 없다라는 그 경험을 몇 번 거치면서 점점 개발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역시 시간밖에 답이 없네요. 겪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네, 것 알겠습니다.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영상과 글에 있어서만큼은 자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완전 자책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못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덧붙이시기도 하셨어요. 저도 네. 동의해요.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잘 안 되더라고요. 잘 안 돼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극복을 하실 때 계속 스스로 주문을 거셨다고 네. 하셨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 좀 네. 해주세요. 왜냐하면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그쵸? 너무 내가 만든 거 너무 형편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맘에 안 든다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커리어를 만들겠어요.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못남을 좀 견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못하는 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의 발전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고요. 제가 이제 그런 조언들을 저도 봤었어요. 뭐 미완성된 곡이나 미완성된 글을 100편 쓰는 것보다 못났지만 완성된 거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성장이 많이 된다는 걸 봤었는데 그런 조언들을 보면서 많이 다짐을 했었죠. 그러니까 진짜 별로인 거라도 하나 완성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계속 쌓아서 어쨌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. 그걸 계속 쌓아 나가는 게 결국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아무리 이건 완벽하게 만들겠어라고 해봤자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저 자신에게 되게 그런 다짐을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에 그런 구절을 썼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무마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지금 개떡같이 했어도 이걸 무마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내가 내 인생에 아직 무엇이든 무마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뭔가 갑자기 안정이 되네요. 저는 오늘 다음에 잘하면 돼요. 제가 오늘 개떡같이 할까봐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걱정했거든요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겨울님에 대한 영상이나 인터뷰를 보면 책 안에서의 김겨울, 그러니까 저자로서의 김겨울, 그 책을 쓰면서 어땠는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뭔가 직업인으로서의 김겨울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저도 이제 최근에 단행본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편집자라는 자아를 새롭게 획득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그 대담자들의 여러 저서를 읽었어요. 이제 딱 체감이 된 거예요. 읽는 게 정말 내 일이 됐구나. 이걸로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. 너무 무섭고 왜냐면 저는 아직 그 독서 이외에 별다른 유희거리나 취미 같은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질리거나 그래서 막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? 이런 순간들이
실제로 몇 번 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겨울님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. 그럴 때도 가끔 있는데요. 책 읽기 싫을 때 있죠.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진 적은 없고 오. 그냥 일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을 때 좀 귀찮다.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싶다 이런 거. 맞아요. 내가 고른 책 읽고 싶다. 근데 이제 남이 고른 책 읽어야 될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제가 제 직업을 좋아하고 내가 참 이거 나도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르지 않은 책을 읽어야 되는 순간이 와서 좀 내가 고른 거 읽고 싶은데 하고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읽어야 될 책을 꺼내서 펼쳐서 한 5페이지 읽잖아요. 좀 재밌게 잘 읽어요. 재밌어 읽으면. 막상 읽으면 잘 읽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책이 계속 재밌어요. 책이 재미없어질까? 모르겠어요. 책은 계속 재밌더라고요. 이게 지겨우면 다른 걸 읽으면 돼요. 소설이 지겨우면 다른 뭐 교양, 인문교양서 읽으면 되고 이게 지겨우면 과학책을 읽으면 되고 이게 지겨우면 실용서를 읽으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 동일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. 우리가 책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지만 그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겨워질 수가 없는 매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오랫동안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책은 계속 재밌어요. 저도 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대체로 약간 걱정하시는 게 그 소재에 대한 걱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재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책을 다루면서 그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책은 계속 나오고 맞아요. 나올 것이고 당분간은 그냥 이대로 계속 하루에 몇백 권씩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. 고갈될 맞아. 고갈되는 게 이상하다.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내가 참아 다 맞아요. 읽지. 고갈이 웬 말이야. 그래서 그 책의 말들에서 그런 네. 적 있잖아요. 그 지금 이걸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? 다 읽고 죽을 수 있을까? 네. 이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.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근데 다 못 읽고 죽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갈될 일이 없죠. 그래서 아무튼 지겹진 않지만 약간 좀 귀찮을 때는 가끔 직업적으로 좀 귀찮을 때 하지만 있지만 그마저도 읽으면 괜찮다. 사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 되게 많아서 끝까지 미루다가 이제는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읽는데 그러면 또 세상 재밌게 읽어요. 재밌잖아요. 맞아요. 그 오늘자로 이제 판매고수 만부를 찍으신 아주 멋진 책 유에서 만든 책의 네. 말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. 내가 책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내가 겨우 책에 불과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 사이에서 이 책은 완성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. 앞부분 그러니까 책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마음은 약간 그렇지 고개가 이렇게 약간 끄덕여지는데 책에 불과하면 어쩌지? 라는 마음은 되게 궁금해졌어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책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? 아무리 책이 위대해도 삶보다 위대할 수 없다는 네. 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저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둘 다 있는 거예요. 이 책의 서문 지금 읽어주신 문장이 그대로 저의 그 양가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책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동시에 삶을 넘어설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. 하지만 책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 마음속에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책과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후반부의 그런 책에 불과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는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의 말들 내용 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82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의 삶은 82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읽어야 되는 책이고 절대로 완독될 일이 없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을 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태도를 우리는 품이라고 표현한다.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인간의 삶이 한 권의
보다는 분명히 더 방대하고 더 많은 측면들이 있고 더 많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전 책을 막 되게 숭배하는 사람은 또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숭배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은 그것보다 클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. 저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말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야만 한다는 게 약간 좀 실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겨울님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, 하는 것도 있을 거고. 네. 근데 재밌잖아요. 재밌기도 하고 이제 글로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만약에 제가 책만 썼으면 제가 이런 인간이라고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측면도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거기서 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친밀한 소통이 있고 그래서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약간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네. 뭐 대단한 얘기 한다고 계속 하게 되나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는 자꾸 책으로 숨고 싶어하는 반작용 같은 게 저에게 자꾸 생기는데 그것이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. 잘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? 그런 것도 있겠죠. 네. 뭔가 이런저런 되게 다채롭고 뭔가 다양한 일을 하는 김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또 겨울님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 블로그에 쓰셨다는 것처럼 그냥 만드는 사람일 뿐이잖아요. 근데 무언가 만드는 게 많다는 게 그렇죠. 좀 많이 만든다. 특징이긴 하지만요. 가내수공업의 네, 규모가 네. 크다. 좀 그냥 종류가 많다. 다품종 다량 생산. 다 손으로 한다. 뭐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작의 완성은 노출이잖아요. 근데 세상에 나의 것을 내보이는 것. 근데 이건 또 진짜 그 만드는 것과의 별개인 엄청난 용기와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드러내 보이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, 내가 별로라는 인정.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별로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발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. 그냥 인정해야 돼요. 내가 아직은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를. 이게 나의 최선이고 지금은 이게 나의 최선이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믿는 거죠.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더 잘하고 싶다.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.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대범하게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제가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. 더 잘하고 싶다는 근데 저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신 거죠. 내가 별로라는 걸 맨날 인정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게 사실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이어지는 네. 것 같아요. 내가 이만큼 별로니까 더 더 잘해야지. 음. 다음번에 어떻게 개선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. 그럼요. 라고 믿으면서. 공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래요? 누구나 다 못하는 시절이 있고 처음이 있고 네, 저도 아주 영상 초반 아주 엉망진창이거든요. 네. 그때는 저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약간 자신이 있었거든요. 이 정도 영상이면 나쁘지 않다. 근데 지금 한 4, 5년 지나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는 건데 그냥 자신 있게 보여주시고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. 네.
다음에 더 잘한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걸 지우면 돼. 생각지도 못. 지운 게 있으세요 혹시? 저는 그런 이유로 지운 건 없어요. 아. 그런 이유로 지운 건 없고 그냥 다 보고 웃으시라고 그냥 아. 놔두셨어요. 네, 근데 못하면 지우면 돼요. 겨울님 또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?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.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일단 충실히 잘 음. 하고 싶고 책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지금 쓰고 계약하고 있는 책들은 다 에세이 분야 혹은 인문 쪽 책들인데 앞으로는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문학 쪽 글들도 더 쓰고 싶고 그리고 피아노도 뭐 좀 더 능숙해지고 잘 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뭐 다시 작업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주와 흥미와 관심과 취미들을 다 이렇게 잘 뭔가를 만들어 내보고 싶습니다. 네. 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. 그게 사실은 시를 잘 모르다가 그게 최종심 가고 나서 약간 읽게 됐어요. 시를 오히려 시를 원래 잘 모르고 안 읽다가 이게 시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시였어 이러면서 이제 시집을 오히려 좀 읽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야금야금 좀 써보고 있기는 해요.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모아서 책을 내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. 전 겨울님이 시가 너무 궁금해요. 전 그래요?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잘 써야겠네요. 그래서 언젠가 빠른 시일 네. 내에 일단 계약된 거 먼저 마치고 계약된 거 마치려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긴 하는데 저는 네. 남는 시간이니까 오래 기다려보고 네. 그때 만나 뵙게 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보면 참새가 그때보다 좀 나아졌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맞춰보고 싶은데요.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여쭙고 싶어요.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되게 막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멘트를 하셨지만 되게 잘 환대해 주시고 진행도 잘 해주셔서 제가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겁게 잘 얘기하다 갑니다. 이게 인터뷰어로서도 사실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. 뭔가 끝나고 나면 좀 더 멋있는 말을 하고 생각이 드는 때도 사실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잘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겨울님과 나눈 전체 대화 내용은요 안티에그 홈페이지에서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